저 채널 이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볼게요. 아 사람도 없는데 왜 나를 아니 나가세요. 나가세요. 취재진에게 그저 나가라는 말만 반복하는 남자. 그는 낯선 사람을 무척 경계하는 듯했습니다. 동굴에 살고 있다고 믿기 힘들 만큼 제법 건장한 체격에 깔끔한 외모를 지닌 20대 청년. 하지만 그는 상한 감자로 끼니를 때우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쌍난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지난달 중순, 우리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한 모자를 취재 중이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들 찾아와야 돼. 우리 수연이 찾아가야 돼요. 혹시 수연 씨 어머님 되세요? 맞아. 우리 수연이 데려가야 돼.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60대 여인 정 씨. 그녀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와중에도 작은 아들을 애타게 그리워하며 수시로 그를 찾아 나서곤 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내외는 무슨 이유에선지 그녀의 방문에 자물쇠까지 걸어 잠그며 어머니와 동생이 만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늦둥이 막내 아들은 형에게 쫓겨난 뒤 동굴에서 생활하며 감자로 끼니를 때우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추워요? 추워요. 스케줄 괜찮아요. 이수연 씨? 저희랑 같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신데요? 조윤석 살해 혐의입니다. 방화 사건하고. 그런데 이들의 사연을 취재하던 중 아들이 어머니의 살해 용의자가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검거되기 이틀 전 새벽, 한 야외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들조차 접근이 힘들 정도로 차체 전체를 뒤덮은 강한 불길. 다행히 몇 달간 방치되어 있던 차량인 탓에 특별한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있다고? 사람 있지.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전소되다시피 한 차량에서 발견된 한 구의 사체. 그녀는 다름 아닌 우리가 취재 중이던 치매 노인 정모 씨였고, 동굴에 살던 둘째 아들이 하루아침에 어머니 살해 용의자가 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살인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수사 중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이수연 씨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난달 취재 중이던 출연자가 존속 살해 용의자로 지목되는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치매 노인이었던 만큼 이 사건을 금품을 노린 단순 범죄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사망한 정여인의 둘째 아들 수연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꼽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사건 당일에도 우리가 그와 함께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방송 출연 중에 어머니를 살해한다. 아무래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일단
애초에 우리가 그를 왜 취재하고 있었는지, 또 사건 당일 그와 그 어머니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처음 취재를 시작하게 된 그날로 돌아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수연 씨를 알게 된 건 10월 중순. 한 식당에서 일어난 이상한 절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희들은 저쪽 안에서 잤거든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심한 씨가 식당 쪽에서 들리는 의문의 소리에 잠을 깬 주인은 기묘한 광경 하나를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은 식당 안 CCTV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주방 쪽에서 등장한 의문의 남자. 그런데 도둑으로 의심되는 그가 향한 곳은 금고가 아닌 냉장고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돈을 훔쳐가려면 방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계란 먹고 가세요. 안 해야지. 싸거든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몇 분만 계란 먹고 오셨는데. 밥 한 공기랑 김치 딱 이렇게만 먹었더라고요. 여기서요? 겨우 밥 한 공기를 훔쳐먹기 위해 도둑이 된 20대 청년.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불쌍해서 어디 갈 데 있냐고 물어봤더니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 이거 살던 집에 월세를 못 내서, 그래서 이제는 동굴 속에서 산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흘간 굶주림에 시달리다 밥을 훔쳐먹은 청년의 사연은 한 기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인터넷에서 그는 동굴 청년이라 불리며 화제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그는 이 추운 겨울을 동굴에서 보내고 있는 걸까? 잠깐만. 저긴가? 뭐야, 저거 되게 작아 보이는데? 그가 살고 있다는 동굴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늘에 보기에도 사람이 살기는 힘들어 보이는 작은 동굴. 너무 작아온데. 계세요? 안에 누구 없어요? 여기요! 게다가 동굴 안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컴컴하고 축축한 동굴 안쪽엔 분명 누군가가 생활을 하고 있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채널 A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잠깐 찍을게요. 사람도 없는데 왜 나를 나가세요. 나가세요. 저기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가세요. 아니요. 아우. 가세요 빨리. 취재진에게 그저 나가라는 말만 반복하는 남자. 그는 낯선 사람을 무척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동굴에 살고 있다고 믿기 힘들 만큼 제법 건장한 체격에 깔끔한 외모를 지닌 20대 청년. 하지만 그는 상한 감자로 끼니를 때우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쌍난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대체 남자는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저기
아니 나이도 젊은데 왜 동굴에서 살아요? 제가 좋아서 살아요. 아니 집은 따로 없어요 그럼요? 사람 큰일이에요. 예? 아 저기요. 아니 왜 집에서 안 살고 왜 여기 살아요? 아, 여기 큰일잖아요. 가시라고요. 사람이 싫다며 또다시 인터뷰를 거절하는 동굴 청년. 결국 우리는 그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드디어 그가 약간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무슨 떼실래요? 아 예. 경계하는 눈빛은 여전했지만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제작진이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감자 하나 드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정성껏 구운 감자를 제작진에게 나눠주는 남자. 아, 이렇게 마시면 따뜻한 사유 좋아요. 썩은 부분을 도려낸 감자 한 알과 설탕물. 그게 그의 저녁 식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식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라도 있으면 배라도 부르죠. 돈 있으면 가끔 사 먹기도 하고 뭐 산에 가갖고 뭐 캐먹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괜찮은데 이제 한겨울 문제죠. 동굴에서 생활한 지 이제 2달째에 접어든다는 그는 아직 겨울에 대한 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였습니다. 손님 온다고 불도 켜요. 평소에는 불 안 켜요? 기름이 어딨어요? 기름값이 얼만데.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버틸만 해요. 아니 여기 온 지금 벽이 다 물천지야 지금. 이대로라면 그의 안전마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짐에서 의외의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트로피도 있어요? 아, 이거요? 제가 육상에 있었거든요. 네. 부상 때문에 그만뒀어요. 전국 대회 수상 경력이 있을 정도로 한때 유망한 육상 선수였다는 수연 씨. 심지어 그에겐 가족도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나 봐요. 다른 가족은 없어요? 아니요, 어머니 살아 계세요. 형이랑 같이 살아요. 근데 왜 같이 안 살아요? 쫓겨났어요. 어린 시절 제법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수연 씨. 하지만 4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치매를 앓게 되면서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12살 위인 형이 모든 재산을 빼앗은 뒤 돈 한 푼 없는 그를 거리로 내쫓은 건데요. 우선 돈이 급해 막노동을 해보기도 했지만 오히려 선수 때 부상당한 다리를 다시 다치는 바람에 다른 일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후 월세 집에서 쫓겨나 동굴에서 생활하던 중 허기를 못 이겨 식당에서 밥을 훔쳐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형에게 버림받은 뒤 사람이 싫어졌다는 수연 씨. 그는 다시 가족과 세상에 상처받느니 이곳에서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살짝 안고 자면 되게 따뜻해요. 그의 사연이 알려진 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수연 씨는 그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건이나 돈 같은 거 받으면 형 가서 어차피 다 뺏어가요. 소용도 없어요. 형이 여기 오셨어요? 그때 저 처음 기사 나가지고 형 왔었어요. 피디님 이거 지금 촬영하고 막 이러는 거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는 아직도 형을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며칠 후 급격히 떨어진 기온에 수연 씨가 걱정돼 동굴을 찾은 제작진. 그런데 먼저 그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생각도 안 해? 좀 맞아봐야만 정신 차리지. 야, 때린다. 아이, 진짜. 야. 잠시만요. 네가 지금 왜? 네, 잠시만요. 뭐예요? 누구세요? 여기 채널 A 사인팀입니다. 야, 이수연. 너 이제 방송국까지 끌어들였냐? 내가 부른 거 아니야. 찍지 마세요. 또. 네? 찍지 말라고요. 걱정이 돼가지고요. 신경 끄시고요. 이건 남의 가정사니까. 예? 가세요. 야, 이수연. 너 한 번만 더 걸려. 그때 가만히 안 둬, 진짜. 아니면 그냥 눈에 안 보이는 데 가서 살든가. 잠시만요. 신경 끄시라고요, 지금. 한참이나 어린 동생에게 너무도 모질게 구는 형.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엄마 그 건물에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엄마가 친구를 정신 못 차리다 자기 앞으로 너무 돌려놨더라고요. 그때 전에 뺐다면서요. 그리고 그걸 뭐 좀 달라 그럴까봐 집 근처에는 어디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찰이나 법에 도움은 청해봤어요? 아니 그래도 형인데 어떻게 그래요. 저희 형하고 엄마가 같이 있어서 제가 뭐 좀 잘못하고 그러면 엄마한테 해보자고 그럴까봐. 그는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어머니 소유였던 건물과 유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참 충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휴대폰이 있어요? 엄마랑 가끔 전화할 때 쓰려고요. 지금 근무중은 하나 있더라도 이거는 꼭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전기가 없어가지고. 형 때문에 벌써 몇 년째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는 수연 씨. 이 휴대폰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이 그의 말대로 어머니의 재산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 우리는 형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채널 A 머리 하신다고 어머니 들어가라고. 아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잘 보시는데 진짜 선물을 받을 아저씨 우리 아들 찾아와야 돼. 우리 수연이 찾으러 가야 돼요. 들어가자고. 수연 씨가 걱정하던 치매에 걸린 어머니인 듯 했습니다. 저기 혹시 수연 씨 어머님 되세요? 맞아. 우리 수연이 데리러 가야 돼. 뭐예요 당신? 우리 수연이 데리러 가야 돼. 여기 또 안녕하세요. 왜 왔어요 여기를? 여기를 왜 또 왔어요? 아저씨 우리 아들 수연이 우리 수연이한테 그만 좀 해 좀. 일로 와. 총괄하고 들어와 좀. 지금 어떻게 됐지? 당신들한테 할 얘기 있다고. 기사를 어떻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나가신들 다. 빨리 들어와. 들어가. 뭐예요? 당신한테 할 얘기 없어.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작은 아들을 찾아달라고 애타게 매달리는 어머니를 매정하게 데리고 들어가 버리는 형 부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수연 씨의 어머니가 과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고 있기는 한 건지 우리는 건너편 건물에서 집안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 정말. 엄마. 우리 막둥이 내려갔어. 아 누가 내가 데려가기는. 너무 친구야. 정말. 나가서 문 열어.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어. 이게 치매 걸려서 나한테 욕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상대 치매에서도 정말 불쌍했어. 내 요양을 바라보고 있다. 며칠 안에 휴가 잘 참아놓고 왜 그래? 정말 내가 지금 것 같아. 들어와. 쫓아내지 마. 들어와. 아저씨.
정신이 온전치 못한 와중에도 막내 아들 수현 씨를 애타게 찾는 어머니. 하지만 형 부부는 무슨 이유에선지 방문에 자물쇠까지 잠그며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가 촬영한 영상으로 몇 년 만에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된 수현 씨. 그는 영상을 참아 끝까지 보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와 같이 한번 어머니 만나보실래요? 어떻게 엄마를 봐요? 나 이러고 사는데 멋있지도 못하는데 엄마. 그날 밤 수현 씨는 밤이 깊도록 깊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날 밤 미처 산을 내려가지 못하고 동굴 앞에서 잠을 청하고 있던 제작진의 차량으로 수현 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예수현 씨. 그래, 무슨 일이에요? 네? 엄마 돌아가셨대요. 예? 엄마가요? 아니 왜 그래? 여기 차에 타요. 타가지고 큰색이야. 지난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분명 이틀 전까지만 해도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였던 그녀. 빨리 좀 가주세요. 게다가 부고를 전해온 사람이 형이 아닌 경찰이었다는데요. 대체 지난밤 수현 씨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우리는 그를 영안실로 먼저 들여보낸 뒤 경찰에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새벽에 차량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수연 씨 어머니가 그 안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어떻게 화재 사건이 났죠? 아 그거는 저희도 이제 막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라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문제의 화재는 그날 새벽 1시 반경 한 야외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서로 앞다투어 차를 빼느라 아수라장이 된 화재 현장. 덕분에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서 차체를 뒤덮은 불길은 그 기세를 더해갔습니다. 최초 발견자 누구예요? 저요. 아니요, 이 차가 원래 몇 달 전서부터 있었던 차예요. 근데 갑자기 불이 났어요. 작업해! 자, 여기 위험하니까 뒤로 좀 가세요, 뒤로. 터질지도 몰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 없을 텐데. 다행히 몇 달간 방치되어 있던 차량인 탓에 인명피해 가능성은 그나마 낮은 상황. 하지만 언제 이 차 폭발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진화 작업에 임하는 대원들의 손길이 더욱 다급해집니다. 시커먼 연기와 함께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한 불길. 뒤로 와! 뒤로! 하지만 잠시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람 있다고? 사람 있대.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면 안 돼요. 버려진 차인 줄로만 알았던 화재 차량 뒷좌석에서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피해자는 치매 환자인
60대 여인 정모 씨. 다름 아닌 수연 씨 형제의 어머니였습니다. 결국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어머니를 만나게 된 수연 씨가 형에게 울분을 터뜨립니다. 이게 잘못인 거야? 말해! 엄마 잘못이다면서 나한테 거울까지 가져왔잖아.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어리다고 오냐오냐 다 참고 다 받아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당신도 그만해. 엄마 옷을 놓고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목을 놓아 우는 수연 씨. 하지만 그로부터 이틀 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수연 씨? 저희랑 같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뭐 일단 조사만 진행할 거니까 일단 가시죠. 왜요? 아유, 일단 가서. 잠깐만요. 무슨 일이신데요? 조윤석 살해 혐의입니다. 방화 사건하고. 수연 씨가 어머니 방화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것입니다. 수연 씨는 아니에요. 피해자가 치매 노인이었던 탓에 처음엔 단순 사고로 추정됐던 화재. 하지만 경찰은 살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 안에 초가 녹는 적이 있어요. 아마도 일부러 불이 나는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가 다 타서 불이 붙게 했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도망갈 시간을 본 거죠. 미리 버려진 차량을 물색해 둔 것은 물론 초를 이용해 발화 시간을 지연할 정도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였다고 합니다. 피해자 혈액을 채취해봤더니 수명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수면제를 먹이고 잠재워 놓고 불을 낸 거죠. 뿐만 아니라 경찰은 범인이 어머니가 의심 없이 수면제를 먹게 할 만큼의 가까운 사이, 즉 가족이나 지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아들이랑 형수랑은 알리바이가 확인됐고 피해자가 사고 직전에 작은 아들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거를 본 목격자분이 계세요. 동네 주민분이요. 수연 씨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바로 동네 주민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정말 멀쩡한 모습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혼자 어디를 가시길래 어디 가시냐고 물어봤더니 막내 아들이 만나자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데리러 온다 그랬다고. 진짜 그날은 멀쩡했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잡았죠. 통화도 하시던데요. 그리고 경찰 확인 결과 실제로 어머니는 사고 직전 수연 씨와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엄마랑 통화한 건 맞는데요.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통화만 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를 만난 건 아니다? 저 산에 사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만나요? 아 그런데 이수연 씨 신발에서 기름 성분이 나왔잖아. 뿐만 아니라 방화에 쓰인 기름은 일반 휘발유가 아닌 경유였고 수연 씨의 운동화에서도 동일한 성분의 기름이 검출됐습니다. 그 본인은 그 동굴에서 석유 램프를 쓰니까 뭐 그렇다는데 보통 그런 석유 램프에는 등유를 쓰지 경유를 쓰지는 않거든요. 뭐가 안 맞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경찰이 그를 의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어머니의 사망 보험금 때문입니다. 뭐 아들이니까 수령인이 되는 건 이상하지 않은데 그 금액이 워낙에 큰데다가 그 용의자가 사건 발생 얼마 전부터 그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보험금 그 확인을 다 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게 보험 살인의 그 대표적인 패턴이거든요. 계약자 본인이 아니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이 곤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가 수령인으로 돼 있으면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건 맞는 거죠. 네, 그렇죠. 어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객님. 보험 여러 개
수연 씨에게로 향하고 있는 많은 증거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건 새벽 1시 반경의 일입니다. 분명 그날 밤 우리는 수연 씨와 늦은 시간까지 촬영을 진행했고 다음날 아침까지 동굴 앞에서 잠을 자기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수연 씨하고 늦게까지 같이 얘기를 하고 수연 씨는 동굴에 계시고 저희는 그 앞에 차를 세워놓고 잤습니다. 잠이 드셨을 때는 수연 씨가 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거는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뭐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이게 저희 하지만 우리가 잠들어 있던 시각에도 깨어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작진 차량에 달려있는 블랙박스. 사건 당일 밤새 동굴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제작진 차량에는 그날 밤의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제작진이 차로 돌아온 뒤로는 아무 변화가 없었던 동굴 입구.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어머니의 부고를 전하기 위해 다급히 달려나오는 수연 씨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누구보다 슬퍼했던 수연 씨. 어머니 돌아가셨대요. 예? 엄마가요? 다행히 제작진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덕분에 알리바이가 입증되면서 그는 유력한 용의 선상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에 불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수연 씨는 제작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덕에 알리바이가 입증되면서 용의선상에서 약간은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치매에 걸린 노인을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은 누굴까요? 그런데 우리는 취재 중 뜻밖의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됩니다. 바로 동굴 청년 수연 씨에게 우리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얼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수연 씨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 한 통을 받았습니다. 피디님, 촬영하지 마세요. 저는 할 말도 없고요. 촬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럴게요. 찾지 마세요. 일방적인 촬영 중단 통보. 혹시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아, 예, 저희 여기 채널 A 사인팀인데요. 아, 저희가 지금 그 수연 씨 취재 중이거든요. 아 이거 카메라 같은 거 끄고 나가서 지금 우리 이거 볼일 있으니까 나가라고. 아, 저희 수연 씨 안에 없나요? 아니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여기 여기서 일하고 있겠어 지금. 빨리 나가서 방해하지 말고. 주인도 없는 동굴에서 살림살이들을 마구 해짓는 정체불명의 남자들. 대체 저들은 누구일까요? 벌써 돈 나온 거 아이가? 어? 아, 저기 실례하겠습니다. 아니, 저 이수연 씨한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 아이씨 진짜로 그 뭐 카메라 끄고 꺼요 빨리. 존만한테 끄라고. 아니, 저희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뭘요?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요? 아이 나 악질이라고. 인터넷에는 뭐 장발장이니 뭐니 하는데 웃기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아니 돈을 빌리고 왔으면서도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저 형님이고 저 가족이고 다 배째라 하고 있으면서 씨. 수연 씨가 사채를 썼어요? 아니, 얼마나요? 자그마치 3억이요 3억. 뭐 처음에는 뭐 잘 갚는다 싶더니만 이게 혼란한 날려 먹고 이제 잠적을 한 거지. 수연 씨가 거액의 사채 빚 때문에 동굴로 숨어들었다고 말하는 남자들.
제가 듣기로는 수현 씨도 되게 불쌍해 보이던데. 불쌍하지 개불쌍. 가족들한테 등쳐온 게 얼만데. 죽은 지 애미랑 가족들이 불쌍한 거지. 그냥 갑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건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고 그쪽 거 밤주나 보라고. 게다가 그들은 오히려 수연 씨의 가족들이 피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밤새 동굴 앞에서 기다렸지만 끝내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다음날 아침 언제 왔지? 분명 아무도 없던 동굴에서 수연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수현 씨. 아니 언제 왔어요? 언제 했어요? 촬영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 제가 밤새 기다렸는데 오는 거 못 봤는데. 서울이 왔어요 지금. 엄마 보고 싶어서 엄청 깜빡깜빡. 우리는 어제 들은 빚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런 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빚 있으면 사람을 무섭게 보여요? 아니 그분들 아,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돈 없다고 무시하고 빚 좀 있다고 사람 우습게 보고. 아저씨 뭐 방송국 PD면 사람 막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막 그래도 돼요? 아니 수현 씨 그게 아니고요. 아니 수현 씨. 사체 얘기가 나오자 불같이 화를 내는 수연 씨. 불과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수연 씨의 형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A 사이팅 PD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여기 또 왜 오셨어요? 아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더 이상 할 말 없다니까요. 아 잠시만요. 처음엔 강하게 취재를 거부하던 그가 끈질긴 설득 끝에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뭐 인터넷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동생을 뭐 돈 때문에 내쫓은 그런 폐륜 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집안 망신이라 제가 도저히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실은 수연이가 지금 도박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도박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이제 연예인들 걸린 거 있잖아요. 맞대기라고. 최근 연예인들의 불법 도박 사건으로 화제가 된 사설 스포츠 도박. 일명 맞대기 도박은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고 휴대폰 문자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돈을 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도박입니다. 형은 동생 수연 씨가 바로 이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제가 동굴까지 가서 뺏어온 핸드폰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동굴 앞에서 제작진과 마주쳤던 날 동생에게서 뺏은 휴대폰. 그 속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베팅한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고등학생 때예요. 그때 부상 때문에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서 그때부터 집에 처박혀서 컴퓨터만 하게 됐어요. 근데 게임만 하던 놈이 언제부턴가 불법으로 하는 거, 스포츠에 돈 거는 도박, 그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러다 말겠지 싶어 야단만 치고 말았던 형. 하지만 수연 씨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까지 손을 댔고 그 일로 충격을 받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데 이어 어머니까지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가 치매를 앓게 됐다고 합니다. 하도 빚쟁이들이 찾아오니까 그 PS라고 집까지 얻어줘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다 날리고 동굴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의 말에 따르면 동생이 도박으로 탕진한 돈은 최근 5년간 1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걔는 지금 제가 돈 때문에 그 건물을 뺏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건물 경매까지 넘어간 거예요. 제가 살던 집 정리하고 지금 여기 전세입니다. 네? 제가 살던 집 정리한 데다가 은행에다가 몇 억 대출 받아서 겨우 소유권만 지금 살려놓은 상태예요.
보기 좋아서 그렇지 그 솔직히 그 빚더미입니다 다. 너무도 상반된 두 형제의 주장.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린 다시 한번 수연 씨를 찾았습니다. 휴대폰 아직 갖고 계시네요? 형에게 들은 도박 얘기를 꺼내자 동생 수연 씨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또 그 얘기예요? 저 한다고요? 저 옛날에 어릴 적에 그 잠깐 몇 번 호기심 갖고 한 거 가지고 사람을 완전 도박 중독자로 만들고. 최근에도 하셨다고 하던데 그 휴대폰 보여주시면서. 그 인간이 그렇게 치밀해요. 뭐야? 저한테 건물 빼앗아갔죠. 유산에다가 뭐 그 보험금까지 그것까지 다 통째로 먹으려고 그러나 보죠. 진짜 어이없네. 아니 그럼 형님께서 재산 때문에 말을 지어냈다는 거예요? 피디님도 진짜 실망이에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어차피 안 믿으실 거잖아요. 가세요. 저 촬영 안 한다 그랬잖아요. 가세요 빨리.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 진짜. 가세요. 제작진마저 형의 거짓말에 속았다며 화를 내는 수연 씨.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동생이 도박 중독이라고 주장하는 형 강현 씨. 모든 게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형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동생 수연 씨. 그야말로 두 형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수연 씨가 도박 중독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앞서 풀어야 할 한 가지 의문이 더 있습니다. 바로 수연 씨의 알리바이에 관한 것입니다. 사채업자들이 동굴을 찾아왔던 날, 분명 텅 비어 있었던 동굴에서 수연 씨가 갑자기 나타났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블랙박스 영상 때문에 알리바이가 입증됐던 사고 당일 밤, 그의 행적 또한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왔던 날 분명 텅 빈 동굴에서 나타난 적이 있었던 수연 씨.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우리는 며칠간 그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각과 비슷한 시각. 구름다리. 수연 씨. 동굴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수연 씨. 없어. 나오는 거 못 봤잖아. 분명 밖으로 나간 적 없었던 그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야, 여기는 물 있어서 갈 수가 없는데? 피디님 여기요. 왜? 통로가 있다고? 네, 여기 통로가 있는데요. 한번 와보세요. 동굴 한쪽에서 발견된 작은 통로. 아니, 출구가 또 있어. 일로도. 혹시 밖으로 통하는 길이 아닌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여기 밖이잖아. 통로가 또 있었어. 비록 수풀에 가려 눈에 잘 띄진 않지만 분명 동굴을 드나들 수 있는 또 다른 출구였습니다. 만약 그가 블랙박스 영상에 찍혀있던 입구와 정반대로 난 이 비밀 통로를 이용했다면 얼마든지 거짓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도 가능한 상황. 혹시나 싶어 비밀 통로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역시나 수연 씨가 비밀 통로를 이용해 동굴로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수연 씨 어머니의 화재 사건이 발생한 건 새벽 1시 30분경입니다. 제작진이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본 것은
전날 밤 11시 반. 이후 아침에 다시 그가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8시간이 비는 셈입니다. 수연 씨가 범인일지 모른다는 여러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건 밤새 이 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수연 씨가 비밀 통로를 이용해 화재 현장으로 향했다면 충분히 범행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날 밤, 과연 동굴 청년 수연 씨와 그의 어머니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우리는 좀 더 확실한 사실 확인을 위해 동굴의 양쪽 입구를 관찰했습니다. 정면 입구 쪽에서 불이 꺼진 후 역시 반대쪽 비밀 통로를 이용해 밖으로 나오는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있었네. 옷 갈아입는데? 허기를 참지 못해 밥 한 공기를 훔쳐 먹었다던 현대판 장발장 동굴 청년. 그에겐 심지어 차까지 있었습니다. 대체 수연 씨는 밤마다 어디로 외출을 하는 걸까요? 조심스레 뒤를 밟았습니다. 잠시 후 그를 다시 발견한 곳은 한 PC방이었습니다. 쉼없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인터넷으로 해외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 이수현. 동생이 아직도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빠져 있다던 형 강현 씨의 주장이 사실인 듯했습니다. 이거 아니야? 이후 각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휴대폰으로 베팅하는 일에 몰두하는 수연 씨. 잠시 후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내가 이 짓거리 하지 말랬지. 진짜 뭐 하는 거야, 돈도 없으면서. 이런 일상이 익숙해 보이는 두 사람. 여자는 그의 애인인 듯했습니다. 돈 없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한 오피스텔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내가 요즘 돈만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돈 금방 나오잖아. 거기 나오면 뭐하냐? 정신 좀 차려. 돈이 잠깐만 20억이야. 어? 그냥 그러면 여기서 그냥 높은 거 같아? 그거 다 내 거야. 걱정하지 마. 말다툼의 주 내용은 바로 얼마 전 사망한 어머니의 보험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야, 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어? 돈금 뭐 얼마나 추운지 알아? 나 요즘 갑자기 뭐 토라고 그래, 알아? 야, 어디가? 어디가? 심지어 그는 여자친구에게 동굴에서 생활하는 척하는 게 힘들다는 투정까지 늘어놓습니다. 한겨울 동굴에서 생활하며 감자와 설탕물로 끼니를 때운다던 동굴 청년 이수현. 그는 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런 자작극을 벌였던 것일까요? 일단 우리는 취재 내용을 경찰에 전달했고
경찰은 그를 불법 도박 혐의로 검거한 뒤 재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수현 씨, 11월 30일에 그 새벽 2시경에 그 경기도 PC방에 간 적 있잖아. 별건 아니고 그 불법 도박 혐의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좀 가야 되는데. 그래. 처음엔 순순히 경찰에 협조를 하는 듯 보인 이수연. 야, 이수연! 야! 이놈들, 야! 거기 안 서! 야! 야, 이수연! 나 저 앞에 입구 막았어? 아이! 필사의 도주를 시도하는 용의자. 하지만 이미 반대편에도 경찰과 제작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의 도주극은 의외로 싱겁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벌어진 경찰 조사에서 그는 도박 혐의는 순순히 인정한 반면 살인 혐의는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진짜 동굴에 있었다고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공모 가능성이 높은 그의 애인 양 씨가 7차례에 걸쳐 다량의 수면제를 구입했습니다. 그 성분이 사망한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 걔네 엄마 얼굴도 몰라요. 근데 제가 왜 그랬겠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수면제는 왜 샀는데? 그것도 한 달에 수백 원씩이나. 진짜 잠이 안 와서 산 거예요. 진짜요. 잠이 안 왔던 게 아니라 국구 혐의를 부인하는 두 사람. 그러나 이수연의 휴대폰에서 동영상이 하나 발견되면서 끔찍한 범죄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 알리바이는 확실하니까. 다음부터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네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도박을 했대? 아주 도망이라도 가기만 해봐. 내 손에 아주 죽였잖아. 범행 후 돈 배분에 문제가 생길까 이수연이 몰래 찍어둔 영상이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실패를 했는데 걔가 나 시키고 동굴 들어가서 한 것도 걔가 나 시켜서 하는 거야. 동영상에 다 찍혀있는데 부잣집이 다 찍혀 안 돼. 부잣집 아들인 줄 알고 만났다가 걔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걔는 계속 노름이나 하고 저는 빚도 생기고 그렇게 메꾸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인터넷 불법 도박에 빠져 부모님의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도 모자라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수억 원의 사채빚까지 지게 된 용의자 이수연. 자그마치 3억이요, 3억. 홀라당 날려 먹고 이제 잠적을 한 거지. 심지어 그는 애인에게도 제법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빚을 해결하기 위한 돌이킬 수 없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오매불만 기다리던 작은 아들의 전화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나온 어머니. 미리 야외 주차장에 몇 달째 버려져 있던 차를 물색해뒀던 애인 양 씨는 피해자를 그 차 안으로 유도했고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잘 모시고 살다가 유산을 받았으면 됐잖아. 어차피 이거 다 네 돈 아니야. 형이 자꾸 돈 달라고 붙이고 사치약병 그렇구나. 그것도 엄마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뭐 임마? 치매에 걸린 와중에도 끊임없이 아들 수연 씨를 찾았던 어머니. 하지만 도박 중독에 빠진 그에게
어머니는 도박 빚을 갚을 수 있는 혹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 보였습니다.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은 지난해 그 규모가 24조 7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화투나 카지노 도박과 달리 인터넷 불법 도박은 간단한 클릭 한 번 혹은 휴대폰 문자 한 통으로 쉽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10대 청소년들까지도 무섭게 빠져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특히 도박으로 빚을 질 경우 절도나 강도 혹은 이번 사건과 같은 폐륜 범죄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디 수연씨 모자와 같은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기 전에 더욱 강력한 예방책이 마련되길 바라며 묵희 드라마 사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